안녕하세요. 아직도 돈 내고 인강 듣니 호구 아더노 대표 김태종입니다. 오늘도 건강운동회사 기능해부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문제인데요. 동일한 선수가 그림과 같이 수직축에 대하여 회전을 할 때 동일한 각속도를 나타낸다면 수직축에 대해서 가장 큰 각 운동량을 발휘한 순서대로 올바른 것은. 자, 우선 이 문제를 풀려면 각 운동량과 각 속도에 대한 이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각 속도는 회전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 큰 각 운동량도 회전 운동량,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각은 말 그대로 회전이랑 이렇게 동의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자, 우선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각 운동량을 구하는 공식은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 속도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회전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당연히 느리겠죠. 이게 몸체가 커지니까 회전하기도 쉽지 않고 혹은 얘는 이렇게 하면 뱅글뱅글 빠르게 돕니다. 이거를 자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를 흔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아까 뱅글뱅글 이렇게 도는 게 더 빠르고 얘는 좀 뭐라 그래 돌리기도 처음에 어렵고 그죠?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각 속도가 동일하게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가정하면 누굴 더 멈추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얘를 더 멈추기가 쉬울 겁니다. 이거를 다시 쉬운 예로 이렇게 바위와 공을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굴렸습니다. 그죠? 축구공은 우선 가볍고 바위는 무겁죠. 근데 만약에 바위는 처음에는 이렇게 굴리기가 어렵지만 만약에 한번 굴려서 이렇게 쭉 계속 굴러와요. 우리가 그 굴러가는 이 관성의 회전 관성을 멈추기가 쉬울까요? 과연? 혹은 그거를 방향을 바꾸기도 쉬울까요? 말 그대로 그 관성이라는 얘기는 끝까지 가려는 성질입니다. 근데 거기서 얘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누가 더 이렇게 이 크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회전하려는 경향을 더 크게 보일 때 이걸 관성 모멘트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얘가 똑같은 축구공이더라도 부피가 크다면 처음엔 굴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멈추는 거는 큰 공이 멈추기가 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질량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공의 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크면 클수록 이 관성 모멘트도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얘가 좀 적절했나요? 말 그대로 바위가 산에서 굴러오고 있다면 방향 전환 및 멈추기가 어렵다. 하지만 축구공이 산에서 굴러오고 있다면 방향 전환 및 멈추기가 그래도 바위보다는 훨씬 쉽다. 그래서 이 관성이 크다라고 하는 조건에는 뭐 무거울 수도 있고 혹은 회전이 더 어렵게 만드는 이 반지름이 클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 관성이 크다라는 거는 그걸 또 멈추기도 어렵고 방향 전환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정의는 이런 겁니다. 그럼 아까 각 운동량이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 속도래. 그죠? 근데 관성 모멘트가 클수록 각 속도는 또 낮아요. 왜냐면 처음 돌리기가 어렵잖아요. 초기 속도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 동일한 각 속도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동일한. 그럼 각 속도가 동일하고 그럼 관성 모멘트가 큰 게 각 운동량이 큰 거겠죠. 여기는 동일하게 1이니까 1이라고 가정하고 관성 모멘트가 클수록 각 운동량이 크겠죠. 그대로 구해주면 아까 말했듯이 각 그런 관성 모멘트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돌리기가 어려운 거겠죠. 이 반지름이 넓은 거야. 얘가 제일 넓죠. 우선 팔을 벌렸으니까 발도 이렇게 하나. 얘가 막 돌아가려면 더 어렵지만 돌고 있으면 멈추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우선 디귿 우선 1번 3번 아니죠. 그 다음 넓은 거 찾아봐. 그 다음 넓은 거는 기역이 되겠죠. 팔 하나 다리 하나 뻗었으니까 디귿 기역 이건 똑같죠. 그 다음 찾아봐. 니은이겠죠. 그 다음에 제일 이렇게 쪼그라들었죠. 얘가 제일 처음에는 돌리기가 쉽지만 관성 모멘트는 작기 때문에
디귿, 기역, 니은, 리을인 이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페인트는 동일한 각속도를 나타낸다면, 그래서 각 운동량 구하는 공식을 알았으면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 그죠? 관성 모멘트의 정의도 알겠죠? 아까 바위와 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알고 있어 달라라는 얘기. 그러면 아까 말했던 각속도라고 하는 건 뭐 회전 속도라 그랬죠? 자, 보게 되면 이거 운동 역학에서 맨날 나오는 이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뭐 병진 운동 혹은 직진 운동, 로테이셔널 모션, 회전 운동 혹은 앵귤라 모션, 각 운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용어가 이 병진 운동할 때는 힘, 거리, 속도, 가속도, 질량 이렇게 표현하지만 회전 운동일 때는 토크, 각도, 각속도, 각가속도, 관성 모멘트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좀 비교하자면 여기도 사진이 잠깐 나와 있는데 쉽게 뭐 병진 운동은 이렇게 뉴만에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강체의 모든 방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그죠? 이 강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체예요. 물체가 이렇게 그대로 가는 거를 병진 운동이라 그래요. 하지만 어느 한 축이 있고 얘가 이 축을 기점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이 각운동 혹은 회전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있겠죠. 이거는 병진 회전 운동, 이 합친 말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운동이에요? 병진 운동이겠죠. 그죠? 그대로 가고 있죠. 썰매 타고. 얘는 어떤 팔꿈치를 축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고 얘는 무릎을 축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운동? 각 운동. 얘는 병진 운동. 그럼 만약에 이렇게 걷고 있어요. 그때 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걷고 있어. 병진 운동이죠. 곡선 병진 운동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사실은 이건 병진 운동일까요? 만약에 그냥 얘가 스스로 걷지 않고 이 상태로 그대로 쭉 이렇게 간다면 이건 곡선 병진 운동일 수 있지만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이 고관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걸을 때. 그러면서 이 고관절에 있는 회전축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고 있어? 각 운동을 하고 있죠. 이 고관절은. 그럼 팔도 움직이죠. 팔도 이렇게 자꾸 회전축을 기점으로 각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깨라 그러죠. 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운동? 병진 회전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이해해 달라. 이거 다음 뭐 기능 예방 문제 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턱을 이렇게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이거는 병진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그죠? 회전되는 게 없죠. 이 관절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내년도에 병진 운동에 대한 문제. 트랜슬레이션 모션 그대로 가죠. 회전 안 했어요. 그대로 간 거예요. 그다음 이제 로테이셔널 혹은 로테이션 하면서 갔어. 이거는 병진 회전 운동. 이거는 그냥 회전 운동. 이거는 병진 운동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 중에 하나는 이 각 운동, 그다음에 관성 모멘트, 각 가속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이런 게 뭐 흔히 다이빙을 또 예를 듭니다. 막 다이빙 선수가 땅 뛰어가지고 막 뱅글뱅글 도는 게 관성 모멘트가 크냐 적냐 막 이런 문제로도 나오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아까 말했던 2번이다라는 거. 간성 모멘트 및 각 운동량에 대한 문제 답은 2번. 이거는 뭐냐면 이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공식들이에요. 그래서 회전축이 어디 박혀 있냐. 뭐 요건 가운데 박혀 있죠. 근데 어떤 거는 요렇게 가로축으로 박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공학에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를 구한다. 이거는 이제 뭐 운동 역학뿐만이 아니고 이런 공학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 자, 그럼 이번에는 막간을 이용해서 두 번째. 이것도 2018년도 기능 예방 문제였는데요. 해부학에 대한 얘기는 항상 뭐 공부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뭐 한번 읽어봅시다. 태클에 의해서 어깨 충돌로 빗장뼈, 클라비클의 안쪽 3분의 1 부위에서 골절이 관찰되었다. 골절 후 다음과 같이 안쪽 부위가 올라갔다면 그 원인이 되는 근육은 뭐 승모근, 흉쇄유돌근, 대흉근,
극상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쇄골과 이렇게 관련된 근육들이겠네요. 이런 부분이 올라갔다면, 그죠? 그럼 봐보자. 이게 쇄골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쇄골은 만약에 상대방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오른쪽 쇄골입니다. 외측면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거는 이 트래퍼지우스라는 승모근이에요. 3분의 1 가량.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 또 3분의 1 가량을 델토이드라는 부분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 삼각근이죠. 그것도 전면 삼각근이 여기 붙어 있다. 그 다음에 상부 승모근이 여기 붙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 내측 3분의 1 지점이죠. 여기가 뭐라고 할 수 있어? 클레이도 마스토이드 해서 이 흉쇄 유돌근이라 그럽니다. 스터노가 흉골, 클레이도 쇄골, 마스토이드 유양둘기에서 흉쇄 유돌근 해서 이렇게 여기 붙는다라는 거예요. 내측 3분의 1 지점에 팩토랄리스 메이저의 쇄골지, 흔히 말해서 대흉근의 상부 파트 쇄골지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붙어요. 미디알 하프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걸 알았으면 아까 답은 몇 번? 3분의 1 부위에서 얘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3분의 1 부위에 얘를 올리는 근육은 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뭐 승모근은 이렇게 어퍼 파이버, 그러니까 상부 승모근은 레터럴 서드 오브 클래비클 3분의 1 지점에 라테랄 부분에 붙어 있다. 인설전이. 그 다음 팩토럴리스 메이저는 대흉근은 이 쇄골지가 어디까지 있다? 여기 딱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어? 여기 있다. 미디얼 하프 오브 클래비클. 그렇죠? 여기까지 중앙까지 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델토이드 앞부분 오리진이 레터럴 서드 클래비클 안테리어 파트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서드 3분의 1 지점에. 그냥 극상근은 사실은 뭐 여기 쇄골과 연관이 없습니다. 부착점이 없어요. 여튼 그죠? 부착점 어디야? 스프라스피노스 포사 오브 스카플라. 그치? 여기 붙어 있고 스카플라의 이 포사에 그 다음에 인설전은 Great Tubercle of Humerus 여기 붙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아주 간단하게 3분의 1 지점을 얘가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 안쪽 부위가 어떻게 올라갔다면 당연히 뭐가 답이다?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목빗근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해부학 문제는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쉬운 문제에 속한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이 해부학은 그냥 항상 좀 이렇게 알고 있어 달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겠죠. 그죠? 자, 오늘도 아직도 덧내고 인강견이 호구 아도노 대표 김태종이었습니다. 무슨 문제였어요? 아, 이거 틀렸네. 기능 해부학 문제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도노 인강을 마치겠습니다.